우리 환율 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1,300원대 이상에서는 주식 매수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투자를 한 3년 동안만큼은 이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1,3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뚫고 올라가면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좀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었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가장 심했었던 이 시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올해 지금 한 여름부터 쭉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1,400원, 1,500원 올랐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나 사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잠깐만요. 다른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별표친 이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의 박스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셨을 때 지금 손실인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수익권 올라왔을 거고요. 물론 이제 수익권 올라와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은 이제 그때 환율 시장이 저렇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갔을 때 매수를 한 분들이 결국 이기는 싸움으로 가고 있고 저때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다라고 저한테 이제 개인 DM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리플, 뭐 DM이나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버티셨고 잘 걱정을 이제 어쨌든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런 건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무슨 걱정이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어떤 걱정이냐? 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이건 뭐 저는 그런 걱정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아마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자, 제가 그 프리뷰 뉴욕이나 재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뭐 프리뷰 뉴욕, 굿모닝 한글 글로벌 마켓이나 뭐 다른 외부 채널, 뭐 웅날 책방이나 뭐죠? 하여튼 제가 나간 모든 채널에서 제가 항상 똑같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환율에 대해서 환율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 구간에서 환율 조심하십시오. 환율 조심하세요. 지금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도 올라도 떨어질 때는 수직하락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환율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는 올라도요. 이렇게는 올라도 떨어질 때는 수직 하락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겁내고 무서워할 정도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김선영이 몇 달 전부터 그랬는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1,400원 막 뚫고 올라갈 때 1,500원은 제가 1,500원은 경제 위기가 와야 1,500원 깨 올라가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고 1,400원도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인데 1,400원대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1,400원대 올라가 있는 이유는 이거는 철저히 그죠? 미국에 이거는 속셈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게 경제 논리로 인해서 올라간 달러원 환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아니고 외부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외부적인 논리 때문에 환율이 결국 올라간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어쨌든 수직 하락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과거에도 겪었을 때 환율이 떨어질 때 항상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최근에 환율이 빠르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되는 거는 김선영이 예전에 몇 달 전부터 그랬었는데 환율 떨어질 때 수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특히 제가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기 상황이 온다. 지금도 뭐 경제 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경제 위기는 여러분들이 예상 못한 시점에 와요. 갑자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즐거울 때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매번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제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환율 시장은 떨어질 때 정말 빨리 떨어질 거니까 오히려 프리뷰 뉴욕이라는 미국 시장, 미국 개장 방송을 가서도 오히려 지금 달러 있으신 분들은 원화로 환전하셔가지고 국내 주식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계속 뭐 9월달, 10월달 계속 말씀 많이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1,400원 1,444원대 환전을 하신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도 환전 기준으로도 한 10% 정도 가까이 되는 이제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 그때 들어와서 이제 원화로 바꾸시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도 10%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 환전에 대한 차익도 있으실 거고 주식에 대한 수익도 있으실 거고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환전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은 제가 딱히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의견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시장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경제 논리로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외부 조건들, 악재성 이슈들, 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분석할 때는 뭐 이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의 지수 같은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매번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공포와 탐욕의 지수 같은 경우도 프리뷰 뉴욕에서 거의 뭐 방송마다 보여드리고 제 방송 이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도 제가 사실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예,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이 Fear and Greed가 이제 뉴트럴로 내려갔었죠. 중립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리드로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라왔죠?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다. 정말 극도의 공포였다. 라는 건데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어디예요? 요때죠? 그죠? 10월 말 11월 초 익스트림 피어 달러원 환율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뭐 밑에 거 뭐 보실 것도 없고요. 제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존스는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익스트림 피어 구간 들어왔을 때 환율이 어디였다? 요 빨간색 원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CPI는 지난주에 발표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발표됐어요? FOMC 있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간선거 있었죠. 그죠? 중간선거가 있으면서 분위기가 중간선거, CPI,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굳이 되게 필요 없는 논쟁이긴 한데, 그럼 대표님, 이렇게 환율이 꺾이는 거는 CPI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은 뭐 중간선거 영향이 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8.2였죠, 지난번에. 7.7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잘 떨어졌죠. 근데 과연 7.7이 낮은 수치일까요? 7.7이 여러분들 과연 낮은 수치라 생각하십니까? 7.7은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일자리대를 바꿨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것 더하기 중간선거. 사실 중간선거 전에 이제 미국에 했었던 건 뭡니까?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그때쯤 돼가지고 되게 많은 게 바뀌었죠. IRA 법안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한국이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옐런 의장이 우리는 중국 그렇게 때려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지금 만나가지고 뭔가 화해 무드 조금 이제 살짝 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 우리 이상호님이 주신 질문이죠. 예, 제가 아까 이 질문 보고 제가 내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지금 할까요? 요거를 제가 일단 이 환율 설명 끝나고 할게요. 환율 설명 끝나고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제 질문은 따로 내가 덜어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쨌든 이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중간 선거가 끝나고 CPI가 발표가 되면서 호재성 이슈가 두 개가 터지면서 한꺼번에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 시장 탁 매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여전히 들어올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게 중소형주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아직까지는 100% 됐다라고 좀 보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 근데 코스닥은 팔고 있고 선물도 좀 오히려 좀 매도하고 있죠.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거 오히려 최근에 이런 환율이 확 올라갔을 때 1300원 이상의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가, 사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뭐 한 1, 20%? 한 2, 30% 영향은 줬겠죠.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다?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미국도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화폐들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 위안화든 엔화든 달러든 모든 화폐들이 다 거의 쓰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굳이 강달러를 약달러 전환해가지고 뭔가 유도할 만한 어떤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유가 되게 다양한 이유가 많아요. 분석도 다르고 뭐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뭐 피어 앤 그리드,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이제 요건들을 한번 쭉 같이 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 중간 선거가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줬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환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환율이 이렇게 달러 강세로 갔다가 원화 약세로 들어가면서 정말 빠르게 조절되는 이 시점에서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이 경제적 논리 말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단기간 내에 크게 올라갔을 때는 빠질 때도 거의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지더라. 수직 하락하더라.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걸 준비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뭐 제가 오늘 환율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걱정하실까봐 이제 계신 분들이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도 환율 수준이면은 그게 우리가 염두할 바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